오늘은 그 이재명 대통령 호남 순회 때 나왔던 이야기들, 그중에서 세 가지 현안을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광주 군 민간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여객기 참사 관련 후속 조치, 또 사법시험 부활 논란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정말 오래된 문제죠. 광주공항 이전입니다.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요. 광주시는 당연히 소음 문제도 있고 도시 발전 때문에 이전을 간절히 원하는데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은 상황이 좀 다르죠. 네, 그렇죠. 무안군은 과거에 이제 정부나 광주시가 했던 약속, 그러니까 민간 공항만 옮기겠다던 그 약속이 결국 안 지켜졌다는 그런 불신이 아주 깊어요. 거기다 군공항까지 같이 온다고 하니 소음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더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광주시가 1조 원 인센티브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도 아직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단순히 돈을 얼마 더 주냐 마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안군 입장에서는 과거에 한번 믿었는데 결국 배신당했다. 이런 감성이 있는 거죠. 이제 와서 군공항이라는 어떤 부담은 떠안고 혜택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 그런 깊은 불신이 깔려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불신 때문에 단순한 금전 제한만으로는 좀처럼 해결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어요. 공항 옮기고 나서 개발될 그 광주 부디 있잖아요. 거기에 만드는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 법인에 무안군이 직접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 이걸 제안한 거죠. 아, 네.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기존에 그냥 돈 얼마 줄게 이런 보상 방식하고는 완전 다른 조건이죠. SPC라는 게 특정 사업하려고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무안군이 지분 갖고 직접 참여한다. 이건 뭐랄까 그냥 돈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이익을 같이 나누는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격상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불신을 좀 근본적으로 풀어보려는 상당히 구조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안군이 이걸 진짜 파트너십 제안으로 받아들일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네, 참 어렵네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이전 예정지인 무안공항에서 예전에 12.29 여객기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항 안전 문제가 또다시 부각되면서 이 이전 논의가 좀 더 복잡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 12.29 여객기 참사 이야기. 이게 바로 저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도 참사 발생하고 110일 만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정 지원이나 심리 상담 같은 상당히 포괄적인 지원책이 마련됐어요. 특히 그 피해 근로자들을 위한 치유 휴직 제도 같은 거는 좀 혁신적이라는 평가도 받고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유급 휴가를 주는 거니까요. 네, 지원책 자체는 비교적 신속하고 폭넓게 나온 편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정말 원하는 건 그 보상 너머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진실규명이죠. 지금 정부사나 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을 두고 셀프조사 아니냐 이런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조사의 독립성 문제군요. 네, 국토부처럼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사기구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사고 원인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 이 요구가 아주 거세요. 블랙박스 같은 핵심 증거도 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은 지원이고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국가가 지원은 나름 빨리 했지만 그 원인 규명 과정에서 신뢰를 못 얻으면 아무리 지원책이 좋아도 결국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믿을 수 있는 진실에 대한 그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면 이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사법시험 부활 논쟁입니다. 대통령 발언으로 이게 다시 좀 뜨거워졌어요. 예전에 개천용 사다리라고 불렸던 사시하고 또 지금의 로스쿨 제도 사이에 아주 오래된 논쟁이죠. 네, 로스쿨은 다양한 인재 뽑는다고 도입됐지만 현대판 음서제다. 그러니까 부모 배경이 중요하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로스쿨 낭인 문제도 지적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어느 제도가 더 좋은 법조인을 만드냐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두 가지 다른 시각이 부딪히는 거죠. 아, 공정성에 대한 관점 차이군요. 네. 사실 지지자들은 누구나 똑같은 시험 볼 기회를 주는 절차적 공정성 이걸 중요하게 보고요. 반면에 로스쿨 쪽은 장학금 같은 걸로 배경 차이를 좀 보완해서 다양한 사람 뽑는 실질적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서로 상대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제안한 건 뭔가요? 로스쿨은 유지하면서 예비시험 같은 걸 도입하자, 이런 아이디어던데요? 네, 그게 일종의 절충안처럼 보이긴 합니다. 로스쿨 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겠죠? 네, 일종의 우회로를 만들어주자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도 반론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 예비시험이 결국 로스쿨 교육 취지를 흐리고 과거 사시 낭인 문제만 다시 만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죠. 또 일본의 비슷한 제도가 결국 특정 대학 출신에게 더 유리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 이것도 참 간단치 않네요. 네, 결국 어떤 형태의 공정성이 우리 사회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냐 이걸 놓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 공정성의 본질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사안을 살펴봤습니다. 광주공항 이전, 12.29 여객기 참사 그리고 법조인 양성제도 논란까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해묵은 문제들을 풀겠다고 국가 최고 권력이 직접 신뢰의 최종 보증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